자기가 김정은이라고 생각을 해봐. 이게 국민들은 굶고 있어. 그리고 유일하게 믿고 있던 푸틴 형은 자꾸 군인을 보내래. 그럼 자꾸 이게 병사들이 죽으면 그것도 다 국민인데. 그러면 그 부모님들 친척들이 나한테 한을 품을 거 아니야. 그럼 내 정권 위험해진단 말이지. 자꾸 보내라 그래. 짜증나.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트럼프가 무서운 분 있나요? 좀 언론에 보면 다 트럼프가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쟁, 그린란드를 먹으려고 한다. 캐나다를 먹으려고 한다. 중국을 치려고 한다. 근데 저는 이거 다 선동 내지는 트럼프 잘 몰라서 하는 소리 같거든요. 뭐 제가 많이 아는 사람 아니니까 제 생각에 트럼프는 평화주의자라고 봅니다. 전쟁할 마음 전혀 없는 사람. 왜냐면 사업가니까. 사업가는 전국이 안정이 돼야 돈을 돌리고 거기서 돈을 벌기 때문에 나는 트럼프가 전쟁을 한 번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스스로 얘기했었잖아요. 자기 마지막 남은 딱 버킷리스트가 딱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 버킷리스트 하나 남은 게 뭐냐면 노벨 평화상이잖아요. 이거 타고 싶은 게. 그래서 문재인 때 이거 한번 타보려고 우리나라를 통일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트럼프가. 문재인 김정은 만나가지고 회담하고 좀 잘 좀 해봐라. 종전선언만 돼도 노벨 평화상은 될 것 같은데 통일까지는 안 돼도 그래서 종전선언을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엎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갑자기 확 삐졌고 김정은은 그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시키면서 삶은 소대가리가 으짜고 저짜고 해갖고 파토가 났던 전적이 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내일 취임하죠 아마? 내일 모레구나. 내일 모레. 1월 20일 날 취임식을 해요. 우리나라도 방미단 구성을 했더라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여기 나왔는데 국힘 김기현, 윤상현, 인요한. 윤상현 좀 가지 말지. 윤상현은 저는 전두환 쪽은 좀 안 좋아해서 어떻게 보면 또 윤상현은 지금은 그 전두환 사이라기보다는 이제 롯데 사이가 됐죠. 능력은 좋아 이 사람. 민주당에서는 조정식, 김영배, 홍기원. 조정식 말고는 그렇게 큰 자리 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제 다음 정권에서 핵심이 될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인사를 가는 거겠지. 저는 김기현, 윤상현, 인요한. 인요한도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윤상현 빼고 여기 준표형이 꼈어야 된다라고 봐요. 조정식, 김영배, 홍기원 이 두 사람을 잘 모르니까 왜 이 두 사람이 가지? 이 두 사람이 뭐 하는 사람 이재명이 집어넣겠죠. 아무튼 잘 모릅니다. 조정식은 알겠고. 근데 박찬대가 왜 안 가지? 그런 약간 의문점이 있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간다. 뭐 지들이 알아서 가시겠지 뭐 위대한 대가리들이니까. 지금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빨간색으로 쓰면은 안 좋아하실래나? 사람 이름 빨간색으로 쓰면은 안 된다고들 하죠. 나는 내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는데. 트럼프가 누굴 죽이고 싶어 할까? 결국에 트럼프가 되게 말을 세게 하잖아요. 공격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를 하나 견제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일단은 우리나라가 무슨 피해를 볼 것 같냐, 뭐 그거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리고 이제 중국 얘기 많이 하고, 중국은 치는 게 거의 100%인 것 같고, 그다음에 러시아랑 우크라 여기서 러시아 편을 들지 않겠니? 뭐 그런 얘기 조금 하죠. 요 정도에서 끝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일본이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일본을 칠 것 같아. 왜냐하면 옛날에도 많이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트럼프가 일본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대놓고 말은 안 해. 왜냐하면 일본은 알아서 기니까. 요게 있었어요. 이 뉴스가.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8년에 아베노믹스로 돈이 조금 이제 일본이 살 것 같으니까 바로 일본이 무슨 짓을 했냐? 잼머니 들고, 잼머니가 이제 저펜머니죠. 그래서 잼머니 들고 해외 부동산을 또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본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 부동산 투기가 엄청 심해요. 근데 미국이 이거에 엄청 놀란 전력이 있거든요. 일본 버블 시대 때. 일본이 미국을 사들이고 있다. 일본이 미국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옛날에 버블 때 돌았었어요. 일본 버블 때. 90년대 초반에. 그리고 거기서 제일 놀랬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죠.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이니까. 그때 일본이 엄청나게 이제 난리가 났을 때 이게 트럼프 타워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갖고 있는 트럼프의 상징 같은 건물. 이거에 마술을 뻗치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근데 트럼프는 빚을 잘 안 내죠. 그래서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일본이 사간 건물들 중에 이게 있습니다. 록펠러 타워. 현대 미국을 만든 이제 주요한 인물 중에 한 5명 꼽아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물이 이제 록펠러가 들어가거든요. 스탠다드 오일 만든 사람이죠. 그 사람이 록펠러고 이게 록펠러 타워예요. 이걸 현재 일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산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게 지금 일본인 거예요. 이거를 버블 때 샀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랑 록펠러 타워가 미국의 상징인데 이걸 일본인이 산다. 우리나라에 비교하자면은 롯데 타워랑 63 빌딩을 일본인이 샀다.
혹은 중국인이 샀다라고 했을 때 오는 충격이랑 비슷할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굉장히 적대심을 품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되게 많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인 거죠. 일본은 이거 가만두면 안 돼라는 인식을 가지게 됐고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죠. 그래서 그때 이제 길들이겠다는 생각으로 한 게 이거죠. 이제 플라자 합의. 85년에 플라자 합의를 때려가지고 일본의 버블이 이게 먼저 있었구나. 아무튼 다시 하던 얘기를 하면은 약간 꼬였는데 트럼프는 일본이 자기네 땅을 사들인다는 거에 되게 불만이 많았던 거죠.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사들이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미국의 많은 빌딩들이 다 일본인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거 록펠러 타워 엑스저팬이 미국 진출 선언할 때 이 록펠러 타워에서 발표회를 가졌거든요. 트럼프는 분명히 일본을 싫어한다. 명명백백히. 그리고 이 기조가 트럼프뿐만 아니라 이 바이든도 똑같아요. 미국은 이 국화칼이라는 책에서 유래를 해갖고 일본을 대할 때 좀 이렇게 아래로 깔아 뭉개고 짓밟는 것을 좀 기본으로 하고 있죠. 바이든한테 만찬으로 합시다 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그냥 햄버거를 준 게 아니라 만찬을 요구했음에도 그걸 거절하고 햄버거를 줬잖아요. 일부만 하면 상당히 꼬이기 때문에 채팅할 수 없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 맥락은 틀리지 않는데 제가 플라자 합의로 인해 거품이 붕괴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러면 오징어 게임처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플라자 합의로 인해 거품이 붕괴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거품을 일으킨 게 플라자 합의다. 이게 맞겠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겠지. 저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경제학도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돈 몇 푼 들고 주식하는 개미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합니다. 그대로 알고선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게 트럼프거든요. 이게 나 홀로 집에 원인 2일 거예요. 아마 2. 케빈이 이제 혼자 뉴욕에 가가지고 겪는 이야기. 크리스마스 쪽에. 이때 이제 트럼프가 이 건물 자체도 트럼프 호텔이고 호텔인가 빌딩인가 아무튼 트럼프의 건물이고 거기를 쓰는 대가로 돈을 안 내고 트럼프가 출연하는 조건으로 이걸 촬영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트럼프가 여기서 이제 길 알려주는 씬으로 한번 출연을 하는데 이때 이 젊은 트럼프는 일본에 굉장히 반감이 많았다. 그리고 이 트럼프 빌딩을 일본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자기의 그 오피니언 리더들 친구들이 일본인한테 건물을 넘기는 걸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무튼 이 트럼프는 젊은 시절에 일본에 대해서 선입견이 좀 많이 생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안 좋아해요, 일본. 그리고 중국 가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이거죠. 이게 미국이 옛날에는 세계 경제의 절반이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제 주식 시작하고 이러던 게 이제 노무현 중후반부터 이명박 때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냥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흔히 얘기하는 게 미국이 세계의 반이야라고 얘기했었어요. 세계 경제의 50%를 미국이 갖고 가고 나머지를 갈라먹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일본도 4%로 쪼그라들었잖아요. 일본이 세계 2등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불과 몇 년 전까지. 근데 중국이 세계 2등일 뿐더러 압도적 이제 2등이 된 거죠. 일본의 4배 정도 되잖아요, 대충. 그리고 미국의 반을 넘어섰죠. 미국의 절반을 넘어서서 이 정도면은 우리가 돈을 이 정도로 많이 가진 적은 없지만 우리 모두가 하지만 회사나 학창 시절 특히 중학생, 초등학생 요때를 생각해 보면 이게 미국한테 어떤 위협이 되는지가 대충 느낌이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내가 학교에서 우리 반에서 짱인데 새로 전학 온 요놈이 이 정도의 전적을 보이면 머지않아 크게 싸움이 한번 날 수밖에 없겠지. 만약에 이 중국이 20을 넘는다. 20을 넘으면 어디를 깎아먹겠어요? 여기를 깎아먹을 일은 별로 없다고 봐야죠. 미국에서 깎아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이 20이 되면은 미국은 한 23 되겠죠. 그러면 중국이 그때는 진짜 제대로 한번 붙자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쯤 눌러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이렇게 트럼프 바이든 할 거 없이 당연히 중국을 누르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 생각에 중국이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이 중 하나가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한테 손해될 게 전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이 4나 뭐 5 이 정도로 쪼그라들고 미국이 다시 50을 회복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거든요.
80년대 90년대 이때 달러 가치가 너무 높아져 적자가 심해짐. G5 국가 모아서 플라자 합의. 달러 가치가 높아져서 G5 국가가 모여서 플라자 합의를 했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미국 적자가 감소하고 일본이랑 독일이 두들겨 맞음. 근데 독일은 살아났죠. 루브르 합의. 거울의 방. 그거 아닌데. 그거는 2차 세계대전 하면 일본의 루브르 합의로 시작이 됐다. 그걸로 총량 규제가 때려진 거다. 그러니까 나는 루브르 합의를 까먹고 플라자 합의를 루브르로 옮겨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꼬인 거였지.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전문성이 없어서 그래. 전문성이 없어서. 뭘 몰라서 그래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알 수 있잖아. 이게 지금 1장이 2장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거는 싸워야 돼. 이제 중국이 적당히 접어주면은 될 텐데 중국이 지금 대만 먹겠다 하고 있으니까 미국은 그러면 한번 할까라는 사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한번 하면 국멸이지. 왜냐? 둘 다 핵보유국이잖아요. 중국,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전쟁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은 세게 하는 거지. 크게 지져주는 거지. 으르렁 하는 거지. 중국도 알 텐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랑 싸워서 이기지는 못해. 지는 건 자명한데 나라는 주저앉아버릴 거고 그러면 진핑이 형은 겠죠. 쫓겨나서. 이길 수가 있어야지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진핑이 형은 승리를 전혀 조금도 아니고 전혀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 그걸 미국이 아니까 아예 진짜 세게 나가면서 니 꿇어 이러는 거죠. 좀 접어라. 반으로 어깨 좀 접어라 라는 게 트럼프의 얘기고 결국엔 그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볼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많이 쪼그라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는 중국이 굉장히 쪼그라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히 우리나라를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약간 싫어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문재인 때 이제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못 탔잖아요. 한번 진짜 야심차게 해보려고 막 베트남도 가고 우리나라도 오고 막 난리를 쳤는데 트럼프가 못 이룬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종전선언을 못 해갖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도한다면 이재명이 됐든 국힘 대선 후보는 도대체 누군 거야 도대체? 주평은 안 나올 것 같고 아무튼 간에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되는 사람은 우리나라 꽤나 노났다고 해야 되나? 트럼프가 많이 밀어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크게 보면 통일, 작게 보면 공전선언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요번에 대통령 된 사람 아주 논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성렬이 형이 좀 그 이상한 그 개헌 그딴 거 안 하고 얌전히만 있었으면 트럼프한테 예 형님 했으면 나 성군으로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이재명 맞서서 이재명 깜빵 100%못 넣을 거면은 얼른 가서 한동훈 데리고 와야 돼. 한동훈밖에 없어 지금. 아무튼 그 중국이 이제 그 2장이라 이제 처맞는 일만 남았고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부품이나 원 기술이 아니라 완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입장이 되죠. 중국이 쪼그라들면. 그래서 미국 형이 두들겨 주시면 우리야 감사하지. 우리는 여기에도 못 끼는 지금 우리나라 없잖아요. 1.9 이렇게 돼도 우리나라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15대인가 20대 밖으로 나가니 많이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이 반으로만 잘려도 10 밑으로만 떨어져도 굉장히 좋다. 딴 건 모르겠고 우리나라 경제가 트럼프 임기 중에 굉장히 꽃을 피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일본을 싫어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앱빌딩 뺏어가려고 했던 놈들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때 이제 트럼프 리즈 시절에 트럼프 젊을 때 이때 이제 이거 넷플릭스에 있거든요. 보시면은 은연중에 얘기를 몇 번씩 해요. 트럼프랑 막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막 노란 원숭이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일본은 욕을 많이 합니다. 이때부터 키웠던 그 꿈인 거예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갑자기 이제 나이 먹고 대통령 되려고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꿈입니다. 이 사람의 꿈. 그래서 일본을 많이 두들겨 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베가 처음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잖아요. 아베노믹스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진 찍고 잘 해준 거지. 이러고 이제 쫙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아베도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돈 풀고 또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를 그대로 베껴와갖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형이 내 편 들어주겠지? 그래서 같이 골프 좀 치시죠 형님 하니까 트럼프가 그래? 그러고서 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둘이 이쁘게 사진을 탁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짓이 뭡니까? 요날 요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냥 벙커에다 그냥 뿡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점수가 나든지 말든지 가서 공 주소와. 그러니까 아비가 그 공 줍는다고 뛰어가가지고 캐디 역할하면서 여기서 굴렀잖아요. 뱅글뱅글. 그러니까
완전히 밟아준 거죠. 트럼프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인 거죠. 상대 허리를 접어버릴 줄 아는 사람. 웃으면서 잘 해주지만은 그거는 내 밑에 있을 때. 트럼프는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그 사진에서도 아베보다 한층 위에서 딱 위치하잖아요. 악수할 때도 보면 손 내밀고 악수해서 손을 잡는 순간 내 쪽으로 땡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꺾어가지고 악수하고 상대가 이렇게 팔 접게 만들고 그런 걸 잘하는 것 같다. 트럼프가. 확실히 일본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일본은 이렇게 눌러줘야 된다. 이걸 못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되는 거죠. 준표형의 굴욕샷 중 하나죠, 이게. 이거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이때 국힘 쪽에서 했던 말이 그거죠. 아유, 뭐 의자 갖고 그러냐. 얼마 차이도 안 나네. 그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유엔 총장 왔을 때는 이게 있었단 말이지. 이렇게. 의자가 있었어. 의자가 두 개가 세트예요, 세트. 딱 있었던 건데 일부러 치우고 요 낮은 의자를 갖고 와갖고 준표형한테 준 거죠. 준표형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걸로 그때 많이 시끄러웠고 저는 요때는 준표형이 이해를 했습니다. 준표형이 뭐 모르고 그랬겠지. 뭐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확실히 일본은 이런 게 있어요. 끝 나누기. 요런 거를 트럼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밟아줬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태도는 미국 민주당도 똑같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그런 거다. 제가 짐작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고 원한도 있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던 전력도 있는 사람이라서 인제 제일 큰일 날 나라는 한중일 중에 제일 쌌된 나라는 당연히 중국이고요. 얘가 제일 크게 내리박힐 거고 그 다음이 일본이다. 일본도 적당히. 우리나라는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도와줄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종전선언 다시 하자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박 나는 겁니다. 이번에 정권 잡으면 그냥 그 트럼프한테 엎혀서 노벨상 탈 수도 있다. 우리나라 세 번째 노벨상이 나올 수도 있다. 트럼프 때문에 종전선언 되면. 특히 김정은 지금 미치잖아요. 미치고 팔짝 뛰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자기가 김정은이라고 생각을 해봐. 이게 국민들은 굶고 있어. 그리고 유일하게 믿고 있던 푸틴 형은 자꾸 군인을 보내래. 그럼 자꾸 이게 병사들이 죽으면 그것도 다 국민인데 그러면 그 부모님들 친척들이 나한테 한을 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정권 위험해진단 말이지. 자꾸 보내라 그래. 짜증나.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트럼프가 와서 손 내밀면서 그냥 종전선언하고 평화 모드로 가자. 무역장벽 열어줄게. 항구 열어줄게. 라고 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엄청 구미 땡기지. 이거. 거기다 뭐 니들이 해킹해간 비트코인 뭐 인정? 이래버리면 그냥 끝나기 때문에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김정은은 엄청 트럼프한테 기대하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트럼프 입만 바라보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 생각에. 예.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뭐 일단 대통령만 되고 나면 바로 그냥 성군 확정. 예. 그거를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요.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제가 약간 오만방자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을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고 방방 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은 애초에 끈 떨어졌고 윤석열은 날아가는데 다음 정권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난리를 치는 거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면 이거 성군이 이렇게 되니까. 좋으면 노벨상까지도 탈 수 있어서 너무 개꿀 정권이다. 이번 정권이. 거기다가 그게 있잖아요. 잘 되고 있으면 그 다음 정권이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 좋아. 다음엔 좀 낫겠지. 이렇게 되니까. 경제도 살고 막 미국도 클린턴 때 너무 좋았잖아요. 클린턴 대통령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르윈스키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실 책상 밑에서 20분간 뭘 했네. 뭐 그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너무 좋았으니까. 딴 거 불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부시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내리박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안 좋았다 보니까 다음에는 좋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너무 좋다. 트럼프 대통령 되고 우리나라에 기회가 올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를 매수하려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먹을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지금 막 땅을 산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린란드 자기한테 팔으라고. 이게 이제 동아일보에서 나온 건데 미국은 세계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지도를.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이렇게 놓고 보기가 편한 이유가 대한민국이 여기 있으니까 한국이 중심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안 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세계 지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는 이유가 어차피 이렇게 놓건 미국이 중심에 놓고 보기는 좀 어려워. 그러면 먼저 보기라도 하자. 왼쪽부터 보니까 보통 글을 읽을 때라든가 이럴 때. 그러니까 미국을 왼쪽부터 먼저 보이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놓고 본단 말이죠. 근데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한 중학교 때인가 이 지도를 처음 봤어요. 그 전에는 제가 세계 지도를 무조건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놀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세계 지도를 지구는 둥그니까 어떻게 봐도 당연하게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이 평면 지도로만 보다 보니까 저는 세계를 당연히 이렇게만 인식을 했고 이 지도를 봤을 때 너무 놀란 거죠. 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더 놀랬던 게 이제 이 지도인 거죠. 이 지도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결국엔 지구는 둥그니까 어디서 봐도 모양이 나오게 당연히 돼 있는데 이거는 생각을 못했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구가 또 다른 별 같잖아요. 미국이 여기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캐나다 총리한테 캐나다 주지사의 뭐 말에 뭐 큰 감명을 받았다 뭐 그딴 소리 해가지고 캐나다가 팔짝 뛰었는데 결국에 뭐냐, 지금 그린란드 산다고 난리잖아요. 덴마크한테. 러시아랑은 원래 친해. 러시아를 원래 누르려고 했던 게 이제 냉전 때 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유럽 쪽도 미국 편이고 그린란드도 먹고 북극을 완전히 다 장악할 수 있는 거죠. 캐나다까지 먹어버리면은. 미국은 지금 북반구,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보면 미국이 지금 살려고 하는 게 이 그린란드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미국의 동맹이잖아요. 지금 이만큼 다. 요만큼이 지금 미국의 동맹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러시아랑 친하죠. 그리고 캐나다를 집어삼키죠. 얘는 당연히 미국이고. 그다음에 일본, 한국은 원래 이제 미국 친구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필리핀, 여기 타이, 베트남 이쪽이랑 요즘에 이제 화해 모드로 들어갔단 말이죠. 결국에 이제 뭐 하자는 거냐? 아프리카 뭐 알바가 아닌 거고, 여기는 남미는 때려버리면 되는 거고, 결국엔 남은 게 중국밖에 없네. 중국 접해는 게 1순위가 될 수밖에 없겠네 하는 그림이 당연히 가능하다. 그리고 호주는 뭐냐, 호주는 파이브 아이즈라 그래가지고 미국이랑 절대 동맹이에요. 여기는 뉴질랜드랑 호주는 미국이랑 절대 동맹. 그래서 이거는 인도는 뭐 당연히 미국의 지금 뭐 MS 사장도 사티아 나델라 그 사람도 인도 사람이고, 인도는 한 20년 됐죠. 미국이랑 엄청나게 친하게 이제 관계를 구축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때려서 얘네들은 이제 남미 쪽은 다 접해놨고, 아프리카 뭐 신경도 안 써도 될 정도로 그냥 거의 뭐 크래커만 주면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놨고, 여기는 다 이미 떡실신 다 우방이고, 중국만 때려 눕혀놓으면은 세계 정보 끝나지,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을 많이 때리고, 그다음에 일본은 마음에 안 들어서 때리고, 우리나라는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나라 논할 것 같은데, 극동 3국이라 그러잖아요. 한중일이잖아요. 결국에는 한중일. 근데 요거랑 요거가 마음에 안 든다,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잘 좀 해라. 진짜 기회가 아주 좋다. 또 뭐 전 정권 탓하면서 뭐 윤석열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꼬여가지고 말을 안 들어서 뭐 그딴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이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또 이게 우리는 대대손손까지는 아닌데 대통령이 뭐가 좀 실책이 있으면 특히 초반일수록 전 정권에서 뭐가 잘못돼갖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 정권 탓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럴 명분도 없을 것 같다. 트럼프가 많이 밀어줄 거라서 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를 보면 트럼프가 받아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거지. 이거는 싫어하는 분들이 많을래나? 저는 민족주의자입니다. 저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코리아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의 전 과정으로서 미국의 51번 주 사우스 코리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미군 방위비를 안 내도 될 거 아니에요. 미군이니까. 우리가 미국인이니까. 크게 나쁠 것 같지 않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우리가 미국의 주가 된다고 해서 뭐 한국어를 쓰지 말고 영어만 써라라든가 민족 말살 정책 이런 걸 하진 않을 거라서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미국은 지금 덩치를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린란드도 먹고 카리브해도 먹고 쿠바도 먹고, 중국을 좀 때려가지고 내 덩치를 벌크업을 한 다음에 중국을 때려갖고 내가 완벽하게 도전자 없는 짱이 되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캐나다도 먹겠다는 마당에 우리나라 뭐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우리나라 다음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프레지던트가 아니라 주지사가 되는 거지. 이재명 주지사, 아니면 김문수 주지사, 아니면 홍준표 주지사, 뭐 이준석 주지사가 되시든지 마시든지, 그것도 나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국힘 쪽에서는 해줄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국힘 쪽은 뭐 성조기 들고 많이 흔드시니까 될 것도 같다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순서를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일본이 떡상을 하니까 플라자로 공격, 그래서 일본 거품이 터지고 이거를 루브르 합의를 봤다. 루브르 합의를 봐서 총량 규제, 그래서 일본 나락, 이걸 L자형 경기라 그래가지고 떨어진 다음에 그대로 죽어버리는 L자형 경기로 갔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저는 요거를 여기 있는지 알고 헷갈렸던 거죠. 공부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알고 있던 게 사실이 아니었다, 그걸 깨달을 때마다 힘들어요. 한두 개를 해야지 어디.
아무튼 저는 트럼프가 이게 또 그런 건 있지 또 이렇게 영어로 쓰는 거는 또 괜찮아 또 한글로는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뭐라 그러는데 저는 트럼프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엔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기회다. 위기가 한 3? 기회가 한 97? 주식 사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주식. 뭐 종목은 못 찍어드리겠고 제가. 저는 이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은행. 지금은 이 비중이 훨씬 높아요. 기업은행 비중이 훨씬 높은데 앞으로는 요거를 이제 살살살살 녹여갖고 요거를 올려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면서 같이 사고 싶은 게 이제 삼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한 2년간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옮겨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은 이제 그 저를 따라오시면 제가 벌면 거봐 내 따라오면은 이렇게 번대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의기양양 하실 수 있고 이제 자빠졌다 이게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저를 욕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남 탓을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다. 책임은 못 지어드린다. 최종 책임은 본인이니까 욕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